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최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명절 전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신선란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농축산물 물가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과배 등 명절 성수품을 확대 공급하고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동시에 설 전에 신선란을 수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 사과배, 무,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등 10개 품목의 공급을 평시보다 1.4배 늘리고 2주 동안 모두 9만 3천 톤의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농축산물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농업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산물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공산품에 반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 안정과 농산물 소비 확대를 이유로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 대비 1.4배 늘린다는 것은 정부가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고요. 각종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지지부진했던 반면 가격이 올랐을 때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생산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쌀 때는 정부에서 아무런 말 안 타가 잠깐 좀 물가 좀 올라간다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잡아가고 그럼 물가가 내려갈 때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도 한 번쯤은 해줘야지. 그런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배락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감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워도 버텨서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때는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진짜 야멸차죠. 또 농민단체들은 소비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농가 소득이 직접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추의 경우 지난 연말 공급 과잉 예상 물량을 이미 정부가 시장 격리한 데다 무는 최근 한파와 폭설의 영향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수급 관리에 팔을 걷었다고 농업계는 비판했습니다. 전년도에 장마라든가 한파로 인해서 조금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높아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만 고려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시적 수급 불안에 따른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과 공급량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농민 입장으로서야 풍년되면은 가격이 추락되고 갈아엎고 또 부족하면 수입하고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결국. 소비자만을 고려한 정부의 수급 대책이 농가들이 처한 영농 현실을 외면한 건 아닌지 농업계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오는 3월 말이면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농가들이 퇴비부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부여한 1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제도 이행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축산농가의 기간 연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자가 처리할 때 축사 면적에 따라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부숙 중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농가에서는 퇴비사 등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고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퇴비 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제도 이행을 위한 영농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까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제도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대상인 축산농가 5만여 호 가운데 28.8%에서 부숙 관리가 미흡하거나 교반 장비, 퇴비사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한 맞춤형 관리에 나서겠다며 현장 교육과 농기계 임대 지원, 퇴비 위탁 처리 방안 추진 등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 종료를 약 2개월 앞둔 현재까지 이 같은 지원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측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확충하기로 했던 퇴비 전문 유통 조직이나 공동 퇴비장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민원 문제 등으로 제대로 설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을 단위의 퇴비 부숙 시설이라든지 정부에서 지금 했던 사항이 진행이 안 됐고 퇴비화 시설이 부숙도를 따라갈 만큼 시설이 겸비되지 않았고 여건도 되지 않았고 축단협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제도 이행 준비 실정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비장을 추가로 지을 때 적용되는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서 퇴비사를 우선 지원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이행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계도 기간을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로 할 거냐는 그런 협의는 아직은 없습니다. 임대사업소라든지 장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퇴비사도 마찬가지고요. 축산 악취를 개선하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마련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이행 준비 여부에 대한 정부와 축산단체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의 고질적인 기록 상장 문제가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상장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국회에서는 도매 시장의 기록 상장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도매 시장에선 생산자가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 도매법인의 경매 또는 정가 수의 매매를 거쳐 중도매인에게 넘겨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사실상 매수한 농산물을 일부 도매법인이 상장 거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는 기록 상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록 상장이 정가 수의 매매 제도의 허점을 공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가 수의 매매는 도매법인이 출하자와 중도매인 각각과 접촉해 둘을 연결시켜주는 거래 방식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중도매인이 사실상 매수한 농산물을 정가 수의 매매로 출하해도 위탁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기록 상장이 이뤄져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록 상장을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기록 상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록 상장이라 하더라도 위탁 수수료 징수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도 잇따랐습니다. 정가 수의 매매를 악용한 기록 상장은 위법의 근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록 상장과 같은 불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중간 상인들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농산물은 상장이 돼서 모든 중도매인들이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가격 정보라든지 그 시장 정보를 반영해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 취지겠죠. 기록 상장을 이제 마구 허용하면은 그러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적정한 가격 결정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이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록 상장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우선 중도매인은 기록 상장을 할 수 없고 도매법인은 기록 상장 행위를 돕는 서류 작성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안법상 행정처분 기준에 정가 수의 매매의 방법 및 절차를 고의 등으로 위반한 경우도 신설해 정가 수의 매매로 위장한 기록 상장 행위를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기록 상장을 하거나 도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 농안법상 기록 상장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 도메인 제도 도입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시장 도메인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대체 식품과 맞춤형 식품 등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 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늘려 투입하고 앞으로 5년간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8.2% 늘어난 313억 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해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대비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산업의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을 특히 연구개발 포함해서 활발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이제 식품 산업도 연구개발 활동률 지원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 올해 식품 분야 연구개발은 크게 미래 유망식품, 식품 가공기술, 식품 포장기술 개발 등 3개 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래 유망식품 개발의 경우 대체식품과 맞춤형 식품이 주를 이루는데 먼저 대체식품 분야에서는 식물성 고기 계란 등 식물성 대체식품, 동물 근육세포를 채취해 만드는 배양육, 그리고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진 곤충식품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식품 분야에서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한 개인 건강 맞춤형 메디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식품 가공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을 맞잡고 김치, 인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데이터 인공지능 AI 기술 기반 대체 공정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탈플라스틱도 본격화됩니다. 상품의 라벨 뚜껑 등 부속품과 소재를 단일화하는 유니 소재화 등을 통해 종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187억 원 규모의 4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과제 선정 계획 공고는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농촌에서 땔감으로 쓰이는 고추대가 버젓이 코로나19 특효약이라며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식약처는 농약 성분 등이 남아있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물, 식초, 양파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각종 SNS에 퍼진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입니다. 지난해 3월 이런 가짜뉴스를 믿고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소금물을 신도들 입안에 뿌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고추대로 코로나19를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고추대차는 한 한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고추대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홍보하고 검증된 약품이라고 주장합니다. 확진됐다가 이 고추대차 먹고 급속호전이 돼가지고 퇴원하셨잖아요. 언론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그게 왜곡시키는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대차는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전 한의사가 처방한 그리고 검증을 한 그런 탄약입니다. 고추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인데 현행법상 식품 원료나 한약재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대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치료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고추 재배 과정에서 뿌린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어 차로 달여 마실 경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추대가 식품 원료로 허가되어 있지도 않고요. 한약재로도 허가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치료제로서 허가된 사실이 없습니다. 섭취 근거가 없고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추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한의사를 의료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뜬 소문을 믿고 고추대 관련 식품을 제조한 곳도 있습니다. 버젓이 고추대차의 효능과 복용법을 게재하고 관련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고추대 관련 제품들을 팔아 3,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이 고추대 판매처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곰팡이가 쓴 고추대가 한 무더기 쌓여 있습니다. 이 고추대는 현재 그 법으로 식용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이 곰팡이가 지금 여기 많이 씻어도 이런 여기 농약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식약처는 고추대를 코로나19의 특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고추대 관련 제품 100kg을 압류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식약처는 확인되지 않은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NBS 한국농업방송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회의실에서 한류TV 서울과 콘텐츠 사업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교원 한류TV 서울 대표이사와 신종태 한류TV 서울 재무총괄 대표, 박률성 중국제한교민협회 총회 및 한화중국평화통일촉진연합총회 상무이사, 하승봉 농민신문사장, 강덕재 농민신문사 전무이사, 신정임 농민신문사 방송미디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BS와 중국 국영 CCTV 농업농촌 채널은 방송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해 송출하고 인적 교류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민신문과 중국 언론 간 기사 교류, 세미나와 포럼 등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충남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사로 불리는 맞춤형 농작업 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농작업 지원단은 농가의 소규모 경운 작업과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고령 농가의 경우 밭작물과 수도작에 필요한 농기계 작업과 작업료 7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과수, 시설 채소 등의 전업 농가에는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이 중개되고 교통비와 상해보험 가입 등이 지원됩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농정부서나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협상호금융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에 성금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AI 피해 농가 및 전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생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 물품 지원에 사용됩니다. 한편 이재식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최근 이면수 농협경제지주 친환경 방역단장, 유한식 고양축협조합장 등과 함께 경기 고양시의 방역 현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육개농장 한 곳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고양축협을 중심으로 공동 방재단을 꾸려 AI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농협이 산청군 금서면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만 원 상당의 난방유와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농협은 코로나19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군 관내 고령농가 및 독거노인 30가구에 난방유와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편 쿠폰 형태로 교부된 난방유는 지원을 받은 가구가 산청군 농협 주유소에 전화하면 배달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은은하기 울음도 그치게 만든다는 곶감은 달달한 맛으로 사랑받는 겨울철 대표적인 간식인데요.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농축돼 더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곶감은 껍질을 벗겨 건조한 감으로 건조되는 동안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비타민과 함께 농축돼 떫은 맛은 사라지고 단맛만 남습니다. 탄닌은 체내 니코틴을 배출하고 고혈압 및 동맥 경화를 예방하며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해 설사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곶감 표면의 흰 가루는 과육의 당분이 빠져나온 것으로 기관지와 폐에 좋아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곶감에는 베타카로틴 형태의 비타민 A가 풍부해 겨울철 눈 건강과 피부 보호에도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단감보다 감을 말린 형태의 곶감에 3배 이상 많은데요.
곶감의 베타카로틴은 귤의 5.5배, 사과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밖에도 항산화 기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또 최근 연구 결과에선 곶감이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곶감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함량이 높은 겨울철 몸에 좋은 간식이지만 열량이 100g당 250kcal로 높고 당도 역시 높아 당뇨병 환자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곶감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곶감은 겉모양에 흠이 없고 꼭지 부위가 깨끗하게 잘 정리된 것이 좋습니다. 또 손으로 만졌을 때 적당한 수분감이 느껴지도록 말랑말랑하면서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달달하고 쫄깃쫄깃하니까 자주 즐겨 먹고요. 얘는 달달하고 허기질 때 먹으면 좀 시장기도 속이고 그래서 제가 간식으로 즐겨 먹고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곶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를 곁들이면 더욱 영양가 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식 디저트로도 손색 없는 곶감 호두마리를 만들어 봅니다. 곶감은 꼭지를 자르고 반을 갈라 씨를 제거한 다음 일정한 두께로 넓게 펴줍니다. 김발 위에 곶감을 올리고 크림치즈를 가운데 길게 펴바른 후 그 위에 호두를 올립니다. 김발을 눌러가며 모양을 잘 잡은 뒤 김발은 빼고 형태가 잘 유지되도록 냉동실에 15분 정도 넣어둡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뒤 일정한 두께로 썰어주면 근사한 곶감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곶감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